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새해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모시고 신년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선군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정선군은 지난해 폐특법 연장과 또 가리왕산 알파인 곤돌라 한시 운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마련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올해 더욱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와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정선 군민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 군수 최승준입니다. 지난 해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이민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횟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우리 정선 지역은 지역 경제에 많은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농업 농촌 역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판매가 저조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600여 공직자와 4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폐특법 개정을 이루어냈고 또 그리고 알파인 경기장 문제도 원활하게 정부와 합의를 이루어내서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지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군과 함께 희망찬 정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또 해결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현안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20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2045년까지 우리 강원랜드가 독점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총 매출의 13%로 개정이 되면서 법인세 총량 총 금액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이 강원랜드가 휘장이 돼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폐광기금이 0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총 매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이 이제 치러진 이후에 지난해 정부와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알파인 경기장의 곤도라를 활용해서 전 국민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라든지 아니면 노약자 또 장애인 또 이런 분들 누구나 국민 모두가 가리왕산 1350m 하봉 정상까지 손쉽게 이렇게 곤도라를 통해서 등반해가지고 거기서 야간에 이제 은하수를 보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이 천혜의 그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생태숲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 휴양 공간으로 거듭나려고 이렇게 하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 아주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현안 다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또 지역 주민들의 또 꾸준한 염원과 또 지역의 끈기로 이제 이뤄낸 결과라서 또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폐특법 연장이 더 의미를 갖는 거는 사실상 시효가 폐지됐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10년이라는 게 정말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개정하고 나면서 이제 2, 3년만 지나면 벌써 다음번 또 개정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10년 한시법이다 보니까 외부의 기업들도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10년 후에 폐특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연장이 안 되면은 그 폐광 지역에 어떤 유리한 조건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20년 개정을 해서 2045년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고 또 2045년에 가서도 폐특법의 목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금 연장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시 조항이 철폐된 상시법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군수님 그동안 꾸준히 또 관심을 가져오신 도암댐 문제에 또 오래 관심 갖고 또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그 도암댐 발전 방류를 다시 공론화해야 된다는 또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그 도암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측에서 최근에 발전 방류를 할 목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겠다. 그런 방식이 이제 응집제라고 해서 루미라이트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실상 이제 도암호에서 나오는 그 송천 이 상류가 저희들 식수원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거기에다가 이제 확인되지 않,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품을 투입해서 그것을 정화해서 이렇게 2급수로 정화한 뒤에 발전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한수원의 계획은 굉장히 이제 황당하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지난 2005년도에 총리실 산하에 국정 현안 정책 조정 회의를 이제 그 차수별로 하는데 그때 131차 국정 현안 정책 조정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도암댐을 앞으로는 이제 발전 기능을 완전히 정지를 시키고 발전 설비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만 운영을 하겠다. 다만 이제 지금 도암호에 축적돼 있는 그 스러치 축산 피해수나 그다음에 도암호에 그 이제 담수되어 있는 약 5천만 톤의 그 담수된 물을 전부 다 이제 하류로 흘려보내 가지고 자연 방류를 하기로 이미 다 합의를 했어요. 강원도와 한수원과 정부와 정선군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 당국자들도 좀 무심하고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한수원은 뭐 기업에서 발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공공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런 심대한 피해를 주는 거 결국은 그 물이 흘러서 영월, 충주, 단양, 여주, 양평을 거쳐서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발당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나서서 중재를 하던가 해결 방안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굵직한 뭐 현안들도 있지만 또 주민 삶과 또 밀접한 사업들도 이제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군수님 그동안 또 농촌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올해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실까요? 사실 2020년 재작년이죠. 그때는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저는 거의 모든 작목이 다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또 그 해가 또 풍년이었고요. 그래서 농업 농촌이 좀 풍요로웠었는데 지난해 2021년은 2020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닌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제한하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농산물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하락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거의 농업 농촌에 많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 인력을 이제 수급하는 용역사에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이제 농가에서 많이 찾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은 이제 지난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타개하고 도와드리려고 다각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죠. 많이 아마 농업인들이 지금도 이제 힘든 겨울을 또 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전략적으로 그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직불제도 점차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최저가격 보상제도 더 확대하고 또 예산도 더 확보해서 이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군수님 또 임기 초기부터 큰 관심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복지도시 실현 이 부분도 올해 또 더 많은 노력들 하시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 뭐 민선 7기에서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 분야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목표로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교복도 저희들이 군에서 다 구입비를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체육복까지도. 그리고 뭐 우유도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여전 전액을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버스 사업은 뭐 많이 이제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 시내버스를 다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 국민 전체의 한 45% 정도가 한 푼도 내지 않고 무료로 무상으로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하고 관광객들은 1,000원 단일 요금으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제 환승을 하실 수가 있도록 농촌 마을에 좀 일선을 돌기 위해 가지고 점심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급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재료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해 가지고 그런 공동 급식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목욕하고 임용하는 그 쿠폰을 지원을 매달 이제 10,000원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와와버스 타시고 와와버스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만 체크하면 영원히 결제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장에 나오셔서 그런 이제 임용 서비스 쿠폰 가지고 뭐 머리 이제 펌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 재난지원금을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2020년하고 2021년에 시행을 해서 한 200억 정도의 지역 상품권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기본소득 이제를 이제 좀 시행하려고 이제 정부와 협의 중인데 그러한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제 미처 하지 않는 그런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이렇게 앞서서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선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좀 대비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광 산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정선군도 웰니스 관광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이제 단체보다는 소규모로 가족이나 친인척들끼리 승용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선같이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청정한 이런 지역 그리고 어떤 문화적 인문학적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스토리를 찾아서 탐방하고 또 도시에서 이제 힘들고 지쳤을 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치유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관광 패턴이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웰니스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데 9개 면이 공이 다 맑은 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산과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정선 아리랑의 그런 무형유산이 있고 또 지지난 해에 국보로 승격된 정암사의 수만호탑, 또 명상하기 딱 좋은 아마 정선에 들어오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선을 국민고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선을 국민고향으로 생각하시고 정선에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그냥 아우라지 강가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지는 해만 바라봐도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순화되고 치유가 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군수님 정선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지난해, 지지난해에 걸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셨지만 또 다른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좀 경제 활성화 정책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저희들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다 감면을 이제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도 감면도 해드리고 각종 지방세도 그 납부 기한을 좀 연장을 해드리고 그랬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뭐 얼마 안 되지만 마음의 위안밖에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도 그것이 실생활에 뭐 또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그 피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보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속히 그래도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은 뭐 했을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단기간에 지역 상품권으로만 한 200억이 지역에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또 사실 이제 정선군청 이제 개청한 이래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금년에 이제 맞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알뜰하게 잘 운영을 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또 금년에도 역시 아리랑제를 비롯한 각종 이제 지역 축제 행사 이런 그 사업들이 아마 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잔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껴서 또 이제 4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한번 준비하려고 그렇게 마련해서 준비를 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민선 7기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인데 군수님 임기 내에 어떤 이 사업만큼은 좀 이것만큼은 좀 해내고 싶다 이런 각오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민들의 복리 정진 그리고 hun정 발전을 위해서 이게 이제 작은 규모의 사업들 아니면 아주 큰 규모의 사업들 지금 대부분 민선 7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또 차질 없이 지금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군청사를 이용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지역에는 야생화 그 광차 체험 코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철도를 활용해서 관광 시설, 체험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한 18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할 것이고요. 또 사북읍에는 비태정원 도시 사업이 그것도 한 17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동읍에는 오랜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고성터널 문제가 국비가 확보가 돼서 한 300억 규모의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선읍과 사북읍 그리고 북평면 또 열양면, 임계면 지역에 또 남면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다 공이 이제 건설하기로 LH하고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지금 설계하고 이렇게 착착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읍 내에는 이제 신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라리 가칭 아라리교라고 하는 교량을 경관 교량을 한 사업에 한 500억 들여서 지금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그러한 이제 외형적인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도 새로 짓고 가족 이제 센터도 그렇고 또 고한 지역의 복합문화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또 국민 그 기본소득 사업을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협의 중에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이 없이 매년 우리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을 가지고 국민 전체에게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뭐 1인당 최소 10여만 원 이상 매달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만약에 또 그런 이제 그런 국민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촌 기본소득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정선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기왕의 도시에서 은퇴하시고 또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주 차별화된 복지가 있는 정선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군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더 행복한 정선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